행사가 여러 좋은 것을 발표해 주신 우리 오원철 전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이십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또 두 번째 기조연설을 해주실 서울대 교수였으며 지금은 시대정신 이사장으로 계시는 안병직 명예교수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사다마한 공직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박재환 기획재정부 장관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시아금융학회 회장 오정근 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동학회와 포럼 4.0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날입니다. 포럼 4.0 회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이덕한 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사회자, 토론자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대학교 현재 겸임 교수로 계시는 우리 자성희 교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김인철 교수님, 그럼 이어서 우리 안준영 교수님. 그러면 이어서 우리 오정근 회장님의 개회사를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재환 기획재정부 장관님, 오원철 전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님,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님, 좌승희 서울대 교수님, 이덕환 포럼 4.0 회장님, 발표자 토론자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공사 담당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학술대회에 참가해서 자리를 빛내주신 데 대해서 학술대회를 준비한 학회장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잘 안 바와 같이 한국경제는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한 이후에 그 당시에는 1인당 소득이 정확하게 1962년도에 87달러밖에 안 되었습니다. 아주 가난한, 그야말로 아프리카의 가봉보다 더 가난한 그런 나라였습니다만, 그런 세계 최빈곤국에서 한마디로 한강의 기적으로 칭송받는, 이제는 선진국의 진입을 바로 목전에 둔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이룩한 그야말로 세계 경제 발전 사상 전대미문의 위대한 업적을 달성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당시 피식민지 국가로서 설상가상으로 전쟁까지 겪으면서 그야말로 절대 빈곤 속에 있었던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만, 당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보릿고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하루 세 끼도 해결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만, 아마 저희 작은 시골 마을에 한 30호 정도 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절반 정도가 하루 세 끼가 해결이 안 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에 이어서 세계에서 7번째로 인구가 5천만 명이면서 2만 달러 소득을 돌파한, 소위 말하는 20-50 클럽에 가입한 7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제 발전을 두고 세계은행은 1993년도에 발간한 보고서에서 동아시아의 기적이라고 명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금년은 이러한 경제 발전을 이룩한 토대가 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행한 지가 꼭 50주년 되는 해입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1962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정도의 우리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가져온 이런 전대의 명분에 전 세계사적인, 제가 해외에서 공부를 할 때 보면은 그 당시에 그 옆에 있는, 저는 경제학과에 공부를 했었고 저 옆에 있는 경제개발학과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저는 이제 영국에서 공부를 했습니다만 영국의 영연방 학생들을 모아놓고 하는 것이 한국의 경제발전사를 가르치는 거였어요. 저도 한번 가서 이제 강의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그야말로 한국의 경제발전사는 일종의 굿뉴스라고 그래가지고, 성경에서 굿뉴스, 복음이죠. 우리도 한국처럼 하면은 당대에 한 세대의 최빈곤국에서 그야말로 절대 빈곤 속에 있던 국가들도 선진국 근처에까지 갈 수 있다는 희망을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많은 후진국들에게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입니다. 사실 이런 경제개발 50주년 기념 학술대회는 저희 작은 학교보다는 더 큰 학회에서 금년에 해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만, 금년이 다가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저희 아시아금융학교와 포럼사업전형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학술대회를 하나 준비해서, 지난 우리가 1962년에 시작한 경제개발 5년 계획의 공과를 평가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또 한국 경제가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인지, 이런 걸 전망해보는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학술대회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과를 평가하고, 우리 경제가 이제 굉장히 흔히들 말하기를 기로에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경제학도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절대 빈곤 속에서 이만큼 성장한 하나의 기적을 이루은 것과 마찬가지로 내외에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세계에서 또 하나의 기적을 이루기를 바라면서 오늘 학술대회에 오늘 참가해 주신 여러 내외 기분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교회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포럼 4.0이 내외 기빈 여러분을 모시고 아시아 금융학회와 공동으로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이끈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 50주년을 맞이하여 그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일제 36년의 강점기, 미 군정기에서 벗어나 해방되었으나 강대국들의 농단에 의하여 남북으로 분단되었으며 곧 이은 6.25 사변으로 인하여 국민들은 폐허와 빈곤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당시의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이 100달러도 안 되는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의 하나였습니다.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끼니를 그럴 때가 많았고 해마다 찾아오는 보릿고개를 줄인 배를 움켜쥐고 넘어야만 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빈곤으로 도탄에 빠져있던 우리나라를 오늘날 세계 10대의 경제대국으로 성장시킨 것이 다름 아닌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이었던 것입니다. 산업화의 대동맥인 경부고속도로의 건설, 우리나라를 세계 제1의 철강강국으로 만든 포항제철의 건립, 산업과 수출의 기반이 되는 각종 중화학공업의 육성, 국민소득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린 수출 장려책 등은 그 대표적인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이 되려면 지금보다 국민소득 수준이 더 높아져야 하며 그리하여 온 국민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복지국가의 건설이 구현되어야만 합니다. 현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모두 각종의 무리한 복지정책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력의 뒷받침 없이는 그러한 복지정책들은 결코 실현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박정희 대통령의 추진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를 토대로 하여 선진국
한국계로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경제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오늘 아시아금융학회와 저희 포럼에서는 이른바 한강의 기적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선진국 도약을 위한 한국 경제의 진로를 모색해보는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학술대회가 순조롭게 이루어져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촉발시키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오원철 경제수석님, 안병직 선생님, 오정건 아시아금융학회 회장님, 이덕환 포럼 사정령 회장님, 그리고 내외 기업인 여러분, 경제개발 5개년 계획 5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개발에 착수한 지 반세기 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10대 경제대국으로 도약하여 어느덧 선진국 문턱에 이르렀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50년은 사람이 하늘의 뜻을 알게 되는 지천명의 시간입니다. 공자가 50년에 걸쳐 학문과 성품을 갈고 닦은 후 자신이 나아갈 바를 깨달았듯이 우리 경제도 지금까지 반세기 동안의 노력을 기초로 앞으로의 길을 새롭게 모색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50년대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60여 달러에 불과한 세계 최빈곤 국가였습니다. 1955년 제가 태어나던 해입니다만 한국을 돕기 위해 파견된 유엔 한국재건위원회 웅크라의 인도 대표는 쓰레기통에서 과연 장미꽃이 피겠느냐라는 말로 당시 한국의 절망적인 상황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국민 소득 2만 달러를 훌쩍 뛰어넘고 무역 1조 달러, G20 의장국이 되었으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최초로 원조를 주는 나라로 극적으로 변신하였습니다. 우리는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피워냈고 세계인들은 한국이 피워낸 이 장미꽃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며 감탄하고 있습니다. 기적은 노력의 또 다른 이름이다 는 말이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우리가 반세기 동안 원대한 희망과 뜨거운 열정으로 함께 땀 흘려 일군 결과물이며 그 중심에는 바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1962년 1월 13일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모두 7차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 국가 발전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해 나갔습니다. 1차 계획을 통해 정부 주도형 경제개발, 수출 지향적 공업화 정책이라는 한국형 경제발전의 기본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2차와 3차 계획에서는 자립경제 확립을 기치로 수출 촉진을 위한 중화학공업 육성, 사회 간접자본 확충 등을 본격 추진하였습니다. 4차 계획에서는 성장정책을 지속하면서도 양적 성장의 부작용을 바로잡기 위해 소득 분배를 비롯한 사회개발에 눈을 돌렸습니다. 5차 계획부터는 명칭을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으로 바꾸고 국민복지의 정진과 경제안정 등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의 조화를 도모하였습니다. 6차 계획에서는 시장경제의 질서를 확립하고 정부 기능의 재정립을 통해
시장 중심의 경제발전 체제로 전환을 모색하였고 마지막 7차 계획에서는 세계화를 적극 추진하면서 정보기술과 지식집약산업으로 산업구조의 대전환을 추진하였습니다. 7차례의 경제개발 계획을 통해 우리 경제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였습니다. 1962년에 비해 1인당 국민소득은 260배 늘어났고 수출은 10,000배 이상 늘었습니다. 영국이 200년, 미국이 150년에 걸쳐 달성한 성장을 우리는 50년도 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압축하여 이뤄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민간의 자생력이 약화되고 산업 간 또 지역 간 불균형이 나타나고 대외 의존형 경제 구조가 심화되어 구조적 문제점들이 누적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6.25 전쟁으로 국토는 황폐화되었고 변변한 지하자원 하나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 짧은 기간에 절대 빈곤, 배고픔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성장지향적 수출 주도형 경제개발 전략의 채택은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경제개발 전략과 5개년 계획은 IMF를 비롯한 국제기구가 골드만삭스 등 주요 IB들에 의해서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최근 KSP 지식공유 사업을 통해서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교과서로도 우리의 발전 경험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최빈국에서 탈출해 선진국 대열을 넘보는 한국의 발전 경험은 개도국에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소중한 학습서가 된 것입니다. 뇌회 깊은 여러분, 앞으로의 50년은 지나간 50년보다 한층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글로벌 질서의 축이 미국, 유럽 등 서구 선진국에서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으로 차츰 이동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의 글로벌 경제 위기는 과거와 달리 일부 지역의 위기가 글로벌 차원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상시화되고 장기화되면서 또 반복되어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성장률이 서서히 둔화되고 있는 반면 복지 요구는 급증하고 있고 경제 전반의 부문 간 격차로 인해 사회적 갈등과 삶의 질에 대한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경제 지형이 급변하는 점을 감안할 때 그동안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발전을 이룬 한국 경제는 이제 새로운 한국의 길을 모색해야 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격 전략만으로는 글로벌 경제를 이끌 수가 없으며 이제부터는 아무도 걸어가지 않은 길을 창조적으로 우리 스스로 새롭게 개척해야 하겠습니다. 우선 FTA 체결 확대 등을 통해 그동안 우리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었던 개방무역 정책의 외연을 꾸준히 확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개발원조, ODA와 개발 경험 공유, KSP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도 확대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6.25 참전, 개발원조 등 국제사회의 따뜻한 도움이 있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미국과 스페인 등의 부동산 버블 붕괴가 금융, 재정 위기로 이어진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가계 부채의 구조를 꾸준히 개선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구조적 노력을 지속하고 조기 경보 시스템 보완 등 위기 대응 역량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재정이 우리 경제의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도록 균형 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재정 건전성을 탄탄하게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비추어
복지 지출을 우리 능력에 걸맞게 적정한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늘려가야 하겠습니다.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는 꾸준히 확충해 나가되 일하는 복지, 맞춤형 복지의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출 통제와 함께 적정 성장도 도모해야 하겠습니다. 전략적 재원을 배분하여 교육과 R&D 등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투자를 강화하고 그 효율도 높여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동반 성장의 생태계도 구축해야 하겠습니다. 대기업은 공정거래 질서를 준수하고 중소기업은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의 문제 해결 능력도 키워나가야 하겠습니다. 신뢰, 소통, 협력으로 대변되는 사회자본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으면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의식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끊임없는 소통과 대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는 전통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귀빈 여러분, 1997년 외환위기가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 계기가 되었듯이 최근의 글로벌 위기가 우리 경제를 선진경제로 확실하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종목을 불문하고 프로운동 선수들은 슬럼프가 오면 기본기부터 교정합니다. 기본기가 튼튼하지 않은 선수는 화려한 개인기로 반짝 성과를 낼 수는 있어도 결코 최고의 자리에 오래 머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경제의 향후 방향을 논의해보는 것은 우리 경제의 기본기를 향상시키는 꼭 필요한 작업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학술대회는 더욱 뜻깊고 시의적절합니다. 오늘 학술대회를 계기로 지나간 50년보다 훨씬 더 나은 50년의 각오를 우리 모두 함께 다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길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